자, 의여고 시험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 2, 3, 4번이랑 진짜 쉬운 문제들 빼고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부터 풀이해보겠습니다. 5번은 로그가 들어가 있는데 요 로그를 먼저 자 통분을 시켜가지고 k분의 k 플러스 1 요렇게 바꾸어서 본다면 여기다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쭉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자 k에 1 들어가면은 1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k에 2 들어가면은 로그 2분의 3 플러스 하나만 더 쓸게요. 로그 3분의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쭉쭉쭉 해가지고 로그 99분의 100 이렇게 써질 텐데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이런 로그들을 한 덩어리로 합쳤을 경우에 자 그때 여기 진수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된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이런 식으로 쭉 써질 거예요. 그래서 99분의 100까지. 자, 그러면은 이거 쭉쭉쭉쭉쭉쭉 지워지고 결국 남는 것은 1분의 100만 남았으니까 로그 100이 답이네요. 그런데 이 로그는 상용 로그였기 때문에 로그 100이면 2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로그가 들어가 있다고 쫄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한 로그의 성질만 한번 활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볼게요. 6번 문제에서는 기억 같은 경우에 얘가 같냐 다르냐를 보려면 일단 뭐가 달라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이 출발하는 지점이 얘는 K는 0부터 얘는 K는 1부터 이 차이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는 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고 왼쪽에 있는 시그마는 그 똑같은 수열의 0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다. 따라서 여기에 항이 하나 추가된 건데 그 추가된 항이 0번째 항이에요. K에 0을 넣는 항이죠. 근데 K에 0 넣어보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은 결국 다를 게 없습니다. 0 하나가 추가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지금 여기까지고 얘는 시그마랑 상관없이 그냥 뒤에 하나 더 붙어있는 항입니다. 그죠? 혹시 이거를 시그마 안에 얘네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쓸 거면 밑에 있는 리을처럼 반드시 여기다 괄호를 이렇게 쳐줘야 돼요. 괄호 없이 써져 있다라 그러면 이거는 이 AK만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애초부터 분리되어 있는 항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그마가 가리키는 것이 뭔가 하나씩 써보면 얘는 그냥 A1부터 쭉 해가지고 AN까지 다 더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거기에 뒤에 AN 플러스 1이 하나가 띡 추가가 되니까 이걸 우리는 요런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그러면 결국 좌변과 우변은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디귿을 맞았다고 한 사람들은 진짜 너무 슬프다. 그죠? 이거 안 되잖아요. 시그마를 따로따로 씌울 수 있는 건 덧셈과 뺄셈만 그렇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뭐 한 3까지만 해봐요. 3까지 AK, BK 요렇게 써져 있으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시그마를 이렇게 따로 씌워가지고 K는 1부터 3까지 AK 그리고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BK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시그마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거고 그리고 그거 전체에다가 뒤에 있는 시그마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이게 지금 곱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얘하고 얘를 어떻게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쵸? 이거 분배 법칙 한다고 생각하면 항이 엄청 많죠. 그래서 시그마를 이 곱하기에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은 안 된다. 나누기도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시그마를 뿌려줄 수 있는 것은 자, 시그마 안에 AK와 BK가 서로 더해져 있거나 아니면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럴 때만 시그마를 따로 뿌려가지고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쵸? 네, 이거 틀린 사람은 반성합시다. 자, 그 다음에 니을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열하는 겁니다. 이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나열해 보세요. 자, 요거에다가 그대로 k의 1부터 집어넣으면서 써보면, 자, k의 1 집어넣으면 a1 플러스 a11 이거죠. 그 다음에 k 2 집어넣으면 a2 플러스 a12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k 자리에 10까지 집어넣는 거니까 a10 플러스 a20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안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이 순서대로 a1부터 a10까지가 하나씩 쭉쭉쭉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이 a11, a12, a13 해가지고 a20까지 나올 테니까 결국 순서만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주면 우변에 있는 요식과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고요. 시그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인 그래프이긴 한데 거기에 A, B 같은 애들이 붙어가지고 그래프 약간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그럼 가장 먼저 B부터 처리할게요. B. B는 주기의 변화를 주는 친구입니다. 다 알고 있죠? 여기 B가 붙으면 이 함수의 주기가 기본적인 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눈 요걸로 바뀐다 라는 거 외우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이 그래프가 주기가 얼만큼인가 이거를 못 찾으면 이제 곤란하죠. 그쵸? 자, 주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편한 거는 여기부터 쭉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요렇게를 한 주기로 보면 되잖아요. 왜냐? 요렇게 딱 끊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끊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한 주기를 요만큼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거리를 보면 4분의 5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 아, 요 놈은 주기가 파이인 상황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 그럼 B 값은 풀마 1일 텐데 풀마 2일 텐데 문제에서 B가 0보다 크다 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아, B는 2구나 이렇게 바로 B 값은 해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값이랑 C 값은 이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는 건데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최대가 2고 최소가 마이너스 4면 이 간격이 6이란 얘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인의 그래프는 원래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로 이 폭이 2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폭이 6이 됐다라는 건 기본 사인 그래프에서 3배만큼 늘려서 이렇게 당겨 놓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배만큼. 그러니까 A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3배만큼 늘려준다. 그러니까 풀마 3인데요. 역시 A는 양수니까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만약에 위아래로 3만큼씩 3배만큼씩 당겼으면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최대가 2고 최소가 마이너스 4니까 그거를 아래로 한 칸 내려놨구나. 그럼 그 한 칸 내리는 걸 바로 이 C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 더하면 답은 2가 답은 4가 되겠네요. 그죠? 2번이 답이죠.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8번은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틀린 사람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끝나는 거니까 C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 쭉 쓰시고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 문제는요. 첫째 항이 5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때 AN이 언제 최대값을 가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등차 수열은요 56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6씩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얘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올 거냐면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더한 게 가장 크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딱 더한 게 가장 크겠죠. 그죠?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적어도 다 양수들이니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총합이 커질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음수인 숫자가 띡 포함되기 시작하면 얘가 포함되는 순간부터 SN 값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음수가 더해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전에 여러 번 말했습니다. SN이 가장 클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몇 번째 항까지 몇 항까지 양수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일단 일반항을 먼저 써서 일반항이 마이너스 6n 플러스 62인가요? 그쵸? 이러한 일반항을 가는데 얘가 몇 번째 항까지 양수냐? 거꾸로 생각하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냐?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고 n값을 찾아보면 n값이 11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1번째 항부터는 양수인 거고 그럼 10번째 항까지 아니 잘못 말했네요. 11번째 항부터는 음수인 거고 10번째 항까지는 양수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다가 n자리에 이제 10을 넣어보면 여기다 10 넣어보면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래서 10번째 항이 플러스 2였어요. 그럼 그 다음 11번째 항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4가 포함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SN 값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SN이 가장 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구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거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등차 수열 합공식으로 끝내겠습니다. 10번째 항까지의 합이고요.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항 56, 끝 항 2 보이네요. 56 플러스 2. 그러면은 58을 2로 나눠서 29에다가 10 곱하니까 29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0번 문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각변환 할 줄 아느냐. 각변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인 3분의 4파이는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일단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마이너스를 그냥 씹어 먹어버린 애가 코사인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써져 있는 건 그냥 코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써 있는 거는 탄젠트 한 다음에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바꿔 써주시고 첫 번째 거부터 각변환을 해보면 자, 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을 했으니까 앞에 있던 사인은 그대로 사인일 거고요. 3분의 파이 붙여주고 대신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이 각도는 180도에서 더 넘어간 거니까 3, 4분면이고요. 3, 4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놓을게요.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얘도 역시 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했으니까 탄젠트 함수 그대로 써주시고 3분의 파이 그대로 써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파이 180도 갔다가 거꾸로 좀 돌아왔으니까 2, 4분면이죠. 2, 4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각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끝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앞에 둘이 서로 지워지니까 답은 1번이네요. 네,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은요.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지금 일반항이 딱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으려는 시그마 안에 보니까 AEK가 등장을 했죠? AEK. 그럼 AEK는 어떻게 생겼을까? 단순합니다. 그죠? N자리가 EK로 바뀌어 있는 거니까 여기 N자리를 EK로 바꿔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이렇게 생긴 거. 자, 요 놈인데 그럼 요 놈을 여기 이제 시그마 안에 넣어보면 요 시그마가 이렇게 되겠네요. 3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에 2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앞에 3은 그냥 붙여놓으면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떠한 수열의 합이냐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냐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왜 등비수열일까요? 넣어보니까 등비수열인 거예요. K에 1 집어넣으면은 2의 3제곱이죠. 2의 3제곱. 그 다음에 K에 2 집어넣으면은 2의 5제곱이고요. K에 3 집어넣으면은 2의 7제곱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니까 이거는 첫 항이 8이고 그리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동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3 그대로 붙여놓고요.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동원해보면 R-1분의 그러니까 4-1분의 첫 항 8 괄호 R에 자 우리 20개 항을 더하는 거죠.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건 요렇게 지워버리면 되겠고 4의 20제곱은 2의 40제곱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생긴 것이 4번이네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러면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첫 항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하고 n-1 곱하기 3 그죠? 공차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3n 플러스 a-3 뭐 요 정도로 일반항을 써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a1, a5, a25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하는데 a1은 그냥 첫 항이니까 a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a5는 우리가 방금 찾은 일반항에다가 n자리에 5 넣으라는 얘기니까 5, 3, 15 빼기 3이니까 a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25는요. 여기 n자리에 25가 들어갔으니까 75 빼기 3, 72죠. 그러면 a 플러스 72.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근데 요 세 개가요. 요 세 개가 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세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루어요. 그럼 머릿속에 빡 떠올라야죠. 등비중항이 성립하겠네. 얘네 셋 사이에 등비중항이 성립하겠네. 등비중항식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가운데 녀석을 제곱한 것이 자 얘를 제곱한 것이 나머지 두 항에 곱하고 같다. 이게 등비중항이죠. 이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144는 a제곱 플러스 72a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a제곱 날려버리고 24a 넘어가면은 48a가 144. a는 3이네요. 그쵸? 자, 그럼 이 an이라는 수열은 아까 요게 일반항이었잖아요. 거기 이제 a 자리에까지 3 넣어주면 an 자체가 3n입니다. 그쵸? an은 3n이라는 일반항을 갖고 있네요. 그럼 이러한 수열의 11번째 항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 많이들 틀렸던데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예요. 생각보다는 첫인상에 비해서는. 우선 SN이 주어져 있고요.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고 싶으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거죠. SN을 가지고 AN을 찾으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게 생각나야죠. AN은 SN 빼기 SN-1. 그래서 얘를 떠올리면 자, SN이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고요. 자, 빼기 SN-1이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분배시키면은 요렇게 될 테니까 이거 사라지고요. 남아있는 거 얘랑 얘는 2의 n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묶어주면 앞에 있는 친구에서는 2가 하나 남을 거고 뒤에 있는 친구에서는 마이너스 1이 남을 테니까 결국 1입니다. 그래서 an이 2의 n승 n제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의 n제곱.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얘는 또 새로운 수열이거든요. 써보는 거예요. 자, A2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A2면은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분수는 4분의 1이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는 여기다가 4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2의 4제곱 16이죠. 16분의 1이네. 자, 그 다음은 6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2의 6제곱 6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띵띵띵띵띵 해가지고 자, 여기 A2n이니까 A2n이면 n자리에 2n이 들어간 거니까 2의 2n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이건 하나의 또 새로운 수열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인데 이 수열은 첫 항이 4분의 1이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계속 4분의 1씩 곱해주고 있으니까 공비도 4분의 1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나갔을 때 얘가 지금 n번째 항이잖아요. 그쵸? n번째 항이니까 항의 개수가 n개구나. 이런 등비수열들이 더해져 있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 한번 써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럼 1-r분의 첫항 괄호 1-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값이 지금 1024분의 341과 같다. 이렇게 놓고서 n값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4분의 3이에요. 요게 4분의 3이니까 자, 분모 분자에 4씩 곱할까요? 여기다 4 곱하고 여기다 4 곱하면은 요건 없어질 거고 요 분모에 3만 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분의 한 다음에 요거 똑같이 요렇게 써 있고 분자가 이렇게 써 있고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얘도 똑같이 써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양변에다가 3을 곱하고 싶잖아요. 그죠? 양변에 3 곱해서 요거 지워지고 이쪽에 곱하기 3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1-4분의 1의 n제곱이요. 1024분의 하고 이 분자에다 곱하기 3 해보면 얘가 1023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요만큼 넘겨주시고 이쪽에 있던 애도 넘겨주면 결론은 1024분의 1이 요게 4분의 1의 n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면서 아하 1024가 2의 10제곱인 건 다 외우고 있죠? 2의 10제곱 그러면 4의 5제곱과 같겠네. 그래서 n은 5가 되겠습니다. 2번이죠. 네,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조금 어려웠죠? 요거를 정확하게 풀어서 맞춘 사람은 매우 칭찬합니다. 잘했어요. 자, 우선은 그 삼각부등식인데 가장 먼저 거슬리는 게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했죠? 그래서 6괄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니까요. 분배시키면 마이너스 6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한번 쫙 곱해가지고 요거 부호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부등호 뒤집히고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면은 2, 3에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2 코사인 마이너스 1 그리고 3 코사인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럼 코사인 x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 여기까지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약간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다고? 그럼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2분의 1은 우리가 얼마든지 x값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특수각이 갖고 있는 코사인 값이니까. 하지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그러면 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그 지점을 우리는 정확히 얼마인지를 못 찾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그래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소환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를 하나 예쁘게 그려주시고 이 코사인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 여기쯤 요렇게 2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지점이면은
한 여기쯤 요렇게 마이너스 3분의 1 지점. 그러면 이 두 라인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색칠을 먼저 해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를 지금 A부터 B까지 라고 표현한 것 같죠?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요 지점이 B, 여기가 A.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점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A라는 포인트랑 D라는 포인트는 우리가 정확히 압니다.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첫 번째 포인트니까 A는 당연히 60도, 그러니까 3분의 파이죠. 그래서 A가 3분의 파이라는 거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을 생각해 보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와 동일할 테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서 D는 3분의 5파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B와 C의 값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코사인 X 아나요? 모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BC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 이겁니다. 자, BC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 파이라는 라인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위치에 있죠. 그렇다면 B와 C의 중간에 파이가 존재를 할 테니까 우리는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B랑 C랑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것이 파이겠네. 다시 말하면 B 플러스 C가 2파이겠네. 그쵸? 요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식, 요것을 잘 보면 결국 이게 B랑 C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문제를 내준 겁니다. 그쵸? 그래서 D 자리에다가는 3분의 5파이, 여기 B 플러스 C 자리에다가는 2파이, 그리고 A 자리에다가는 3분의 파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결국은 3분의 5파이 마이너스 2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 부등식을 풀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15번은 원기둥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16이라고 했죠.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인 거냐면 8인 겁니다. 그죠? 밑면의 반지름이 8이고 그 다음에 높이 h가 16인 원기둥이에요. 그러므로 C1의 부피, C1이라는 원기둥의 부피는 얼마냐면, 자, 원기둥의 부피 파이 r 제곱 h죠. 밑넓이가 파이 r 제곱, 높이가 h. 그럼 파이 r 제곱 하면은 64파이고요. 거기다 곱하기 16을 했으니까 이게 1024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2의 10제곱이에요. 요게 2의 6제곱, 요게 2의 4제곱.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인데 두 번째 원기둥은 여기다도 그럼 이렇게 붙일까요? 첫 번째 거니까. 자, 두 번째 원기둥은 반지름이 얼마가 됐냐면 지름의 길이가 반이 됐다. 지름의 길이가 반이 됐다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도 당연히 반이 됐겠죠. 그래서 두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 요 놈의 절반인 4가 될 거고 높이도 반이 됐다 그랬으니까 높이는 8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C2라는 원기둥의 부피는 자 4, 4, 16파이에다가 곱하기 8 해가지고 요거는 얼마죠? 128파이네요. 여기까지만 딱 구해봐도 이거 뻔하죠? 계속 2분의 1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부피는 어떻게 변화했냐면 8분의 1배로 변화했죠. 그죠? 부피가 8분의 1배로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이 1024파이, 다시 말하면 2의 10제곱파이, 요게 첫 항이고요. 그리고 공비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8분의 1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일반항을 구해볼까요? 일반항은 2의 10제곱파이 곱하기 8분의 1의 n-1제곱이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12번째 부피, 그러니까 A12가 궁금하죠? A12. 자, 그럼 요거는 2의 10제곱 파이 곱하기 8분의 1의
11제곱인데 8분의 1이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2의 세제곱분의 1의 11제곱 이렇게 되면서 결국 분모에 2의 33제곱이 깔리고요. 2의 10제곱 파이가 문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분을 시켜주고 나면 2의 23제곱분의 파이라는 12번째 항을 구할 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를 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중학교 때 수학 열심히 해놓은 친구들은 좋겠다. 이거 중학교 내용을 충실히 했으면 사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좀 더 편한 방법이니까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걸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이 중등 과정의 풀이입니다. 우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쓱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변의 길이가 6이고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6이고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4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원주각을 생각을 해보시면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자, 이 CD라는 호의 원주각인 요 각과 그 다음에 AB라는 호의 원주각인 요 각이 서로 크기가 같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 둘의 크기가 같으므로 요 변과 요 변은 평행 상태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죠? 그럼 얘네 둘이 평행하다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사각형은요, 지금 등변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등변 사다리꼴. 그죠?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서 그러면서 요 초록색 변들이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이죠. 등변 사다리꼴. 그러면 이 등변 사다리꼴에서 지금 요렇게 생긴 등변 사다리꼴이 있는데 이 등변 사다리꼴에서 지금 요 변의 길이가 4, 여기가 6, 여기가 6인데 문제에서 알려준 유일한 각도 120도죠. 여기가 120도. 그럼 이 120도를 이용하면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요각이 60도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에요. 마주보는 각이 180이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여기가 60이죠. 여기가 60.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 좌우 대칭이니까 이쪽도 60. 그럼 내가 여기서 수선 하나 딱 내려주고 수선 하나 딱 내려주면 이거 특수삼각형이네요. 그죠? 특수삼각형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해서 여기 길이 3이고요. 여기도 3이고요.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길이는 1대 루트 3, 3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끝났죠? 사다리꼴의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은 21루트 3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죠? 네, 중학교 과정으로 풀었고요. 자, 근데 이제 요 과정 말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넓이를 구해 본다면 그러면 우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자, 뭐 요런 거는 비치우고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니까요. 요거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요변을 뭐 B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B라고 할게요. 그러면 B제곱은 요건 이제 고등 과정으로 풀면 B제곱이 6의 제곱 36 플러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120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다 지워버리고 요거 2 약분해주고 요거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니까 얘가 얼마냐면 52에다가 24를 더해가지고 76이네요. 그러면 저 B라는 변의 길이는 루트 76이 됩니다. 루트 76.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76인데 여기가 루트 76.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요 위에 있는 DAC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가 필요하죠. 요 변의 길이. 자, 요 변의 길이를 뭐 그냥 C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잡고 또 이 C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요. C를 찾기 위해서라고 C제곱으로 시작하면 못 풀어요.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유일하게, 지금 요 삼각형에서 하는 거니까, 요 삼각형에서 유일하게 각도를 알고 있는 여기 이 60도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마주보고 있는 요 놈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76은 c제곱 플러스 6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c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렇게 날아가고요. 얘를 좀 정리해보면 c제곱 마이너스 6c 그리고 마이너스 40이죠? 맞나요? 네, 36 넘어오니까 40 마이너스 40. 그러면은 얘는 10하고 4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C값은 10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자, 당연히 C는 길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의 길이가 10이구나 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하면 되죠. 요 밑에 있는 삼각형 따로 넓이 구하고 위에 있는 삼각형 따로 넓이 구하고 구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것부터 찾으면 밑에 거는요, 얘는 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 사인 120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요거는 6 루트 3이 나오겠네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얘는 5, 3, 15 루트 3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 더하기 얘 해서 21 루트 3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과정이 조금 더 간편해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봤어요.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갑니다. 17번에서도 자, 일단 첫 번째 단계에는 이 B 플러스 C라는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B 플러스 C는 요 삼각형의 세 각 중에 두 각의 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주란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 파이일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넘겼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생긴 식이냐면 2 코사인 제곱 괄호 파이 마이너스 A 빼기 3 사인 요거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각변환이네요. 각변환. 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 했으니까 코사인 그대로 유지될 거고, 자, A 붙이고요. 부호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곱이 있기 때문에 부호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앞에 있던 2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각변환했기 때문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요. A 그대로 붙여주고, 자, 2분의 3파이 빼기 A면 이렇게 270도를 왔다가 다시 좀 돌아간 거니까 3, 4분면이죠. 3, 4분면의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가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써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1, 2에 1, 1에 플러스 플러스 그래가지고 코사인 A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면 그 코사인 그래프 상상해봐요. 코사인 그래프 상상하면 마이너스 1 되려면 180도예요. 파이입니다. A가 180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럼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인데, 요거는 아예 외우고 있는 게 좋죠?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는 120도,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요렇게 딱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A라는 각을 찾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근데 그 A라는 각이 반으로 잘려 있어요. 반으로 잘려 있는데 원래가 120도였으니까 반으로 자르면 요거 60도, 60도 요렇게 똑같이 잘리겠죠. 자, 이때 AP의 길이를 찾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런 거 안 쓰고 AP의 길이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편한 방법은요. 보세요. 여기 길이를 X라고 잡고요. 뭘 이용하는 거냐면 넓이로 푸는 거예요.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ABP 더하기 APC 이렇겠죠, 당연히. 그죠? 전체 넓이는 왼쪽 삼각형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 근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쓰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고요.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쓰면 왼쪽 삼각형. 또 오른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쓰면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길어 보이지만 보세요. 사인 120, 사인 60, 사인 60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똑같잖아요. 지워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식에서도 2의 배수들이거든요. 전부 2의 배수들. 그래서 여기서 2 하나 지워주고 여기서 2 하나 지워주고 얘는 4를 2로 바꿔주고 그러면 결국 남은 건 4는 x 더하기 2x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x가 4란 얘기니까 x는 3분의 4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제일 찾기 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인데 요 시험지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아주 그 함수랑 뭐 함수와 그래프 뭐 교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처음에 절대값이 보이는데 이 절대값은 하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sin x에서 1을 빼버렸다는 얘기는 무조건 0 이하란 얘기거든요. 그죠? 원래 sin x의 범위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거기서 1을 빼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0 이하이기 때문에 요 빨간 부분은 음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음수. 그러면 절대값 안에 음수가 들어있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는 거 다 알죠? 그래서 4 sin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sin 플러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 그쵸? 조금 정리하면은 4 sin 제곱 마이너스 4 sin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요게 fx인데 자 우리는 지금 계속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fx는 0이다까지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정식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냐면 이 마이너스 a를 넘겨가지고요. 4 sin 제곱 마이너스 4 sin 마이너스 4가 a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쪽에 있는 요 놈을 하나의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요쪽에 있는 요 놈도 하나의 상수함수로 해석을 해준 다음에 요 2차 함수와 요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것을 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라고 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 2차 함수부터 좀 살펴보면 요 2차 함수는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사괄호 s-2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요 놈이 가운데 지금 축으로 어딜 갔냐면 플러스 2분의 1을 갔죠. s가 2분의 1인 지점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자 그래프를 좀 정성껏 그릴게요. 여기 생각할 게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 s는 지금 sin x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sin x면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요 범위 내에서 sin x는 자, 요 놈만 있는 게 아니라 sin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요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범위에서 정의된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그리면 안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면 옆으로 좀 가가지고 여기쯤에 1이 있을 거다. 사인이 1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좀 많이 가가지고 여기쯤에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좀 써봐야 되니까 요 값들을 다 구해버릴게요. 요 지점이 얼마냐면 s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에요. s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 s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는 4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 S가 1인 지점입니다. S가 1인 지점이면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꼭지점이죠. 여기는 꼭지점이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이렇게 요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y는 a라는 직선, 이 상수함수를 하나 그려가지고, 자, 요 상수함수를 내가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y는 a라는 선 하나 그어가지고, 자, 이 선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a 값이 작아지면 내려갔다가 a 값이 커지면 올라갔다가 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면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 초록색 선이 정확히 마이너스 5에 띡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빨간 그래프와 이 초록색 선이 만나는 교점이 하나 생기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교점이 하나라고 해서 교점이 하나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틀렸네 이러지 마시고, 자, 여기서 교점이 하나란 얘기는 S값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S값. 그죠? 이 초록색 선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S, sin X가 2분의 1인 지점이에요. sin X가. 그럼 sin X가 2분의 1인 지점이면, 야, 이것도 사인 그래프 동원해야 되겠네요. 사인 그래프 조그맣게 좀 그릴게요. 자, 사인 그래프 요만하게 그려가지고, 자, 사인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S가 2분의 1이다. 그럼 사인이 2분의 1이다 라는 뜻이니까 요 사인 그래프에서 사인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 거지겠네요. 이렇게 S가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하고 사인 그래프하고 두 번을 만나고 있으니까, 아하, X값은 두 개구나. 그럼 맞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니은도 해볼게요. 니은은, 자, 똑같은 이 그래프인데 이 초록색 라인을 아까 기억은 마이너스 5에 갖다 놨잖아요. 근데 이번엔 A가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얘를 그러면 마이너스 4에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번에는 이 초록색과 요 빨간 그래프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두 번. 여기서 한 번 만났고 여기서도 한 번 만났어요. 이거는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거니까 이쪽이 2분의 1이, 가운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의 S값은 0일 거다라는 거 바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인이 1인 라인과 사인이 0인 라인을 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이 1인 라인, 자, 얘를 올릴게요. 요렇게 1인 라인에 하나 갖다 놓고, 아까 전에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아까 전 거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또 빨간 라인이랑 똑같은 라인을 하나 또 0에다가도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럼 지금 보이나요? 자, 여기서 한번 만났고요. 여기서 한번 만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만났고요. 여기는 아닙니다. 왜? x가 0 이상 2파이 미만이기 때문에. 2파이는 포함하지 않아요. 0은 포함하고. 그쵸? 그래서 사인 값이 1인 라인과 사인 값이 0인 라인을 그어봤더니 총 교점이 3개가 생겼어요. 요거는 맞다. 그죠? 자, 그러면 디귿은 어떻게 하느냐? 디귿은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초록색 라인을 마이너스 5에 놔봤죠. 물론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아예 교점이 안 생겨버리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 맨 처음에 여기 마이너스 5에다가 놔봤을 때, 자, 얘를 마이너스 5에다 갖다 놨을 때 실근 2개 갖는 거 아까 확인했습니다. 기억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놨더니 실근이 3개로 늘어났죠. 그러면 하나 더 올라가서 마이너스 3이면 어떨까? 자, 마이너스 3에다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지금 교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교점이 하나. 여기가 사인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지금 우리 여기 a를 마이너스 3에다 갖다 놨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초록색과 이 빨간 그래프가 한 번 만날 텐데 그 지점에 S 값이 뭐가 있겠죠? 뭐가 있겠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 S 값에 대해서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네,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인 그래프에다가 좀 냅둘게요. 자, 요거를 좀 내려가지고 0과 마이너스 1 사이 어딘가 여기쯤에다가 이제 선을 하나 이렇게 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과 사인 그래프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보이니까, 아하, 마이너스 3 합격.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정수들을 캐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맨 처음에 마이너스 5 하나 찾아놨잖아요. 마이너스 5가 두 실근을 가졌고 마이너스 4는 세 실근이라서 탈락. 마이너스 3 방금 봤죠? 마이너스 3 합격. 근데 이 마이너스 3이랑 같은 상황이 마이너스 2에서도 발생하고 마이너스 1에서도 발생하고 0에서도 발생하고 1, 2, 3까지 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그죠? 여기 별이 조금씩 작아지는 거니까 이 빨간 라인이 조금씩 그냥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교점은 두 개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 값이 플러스 4가 되는 순간 그때는 이제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라인이 마이너스 1로 내려오면서 하나의 교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 종합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가 모두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a 값들이 되겠습니다. 정수 a 값들. 얘네들 다 더하니까 얘네들은 서로 다 지워져 가지고 마이너스 5 디귿이 맞다가 돼서 답은 5번입니다. 가렸나요? 5번. 그렇죠?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최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논술형 세 문제 풀이 해볼게요. 자, 논술형 1번입니다. 요거는요,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제. 최소한 1번, 2번까지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그죠? 1번, A1의 값을 쓰시오. A1은 항상 S1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여기다 바로 그냥 1 꽂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첫 항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항 찾는 거, AN을 찾는데 SN 빼기 SN-1로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SN은 N제곱 플러스 4N이고 자 거기서 빼기 SN-1 N자리에 N-1을 집어넣은 거니까 요 놈의 제곱 플러스 4하고 N-1이죠. 이렇게 그러면 위에다 할게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4n 하고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을 전개시켜보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4n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날라가고요. 4n 날라가고요. 남아있는 것만 쓰면은 2n 플러스 3. 자 요건데 여기서 조심할 거 일반항을 구했을 때 항상 얘는 2 이상이다 라는 거 적어 주셔야 돼요. 이거 논술형이니까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첫 항은 따로 확인해야죠. 여기서 5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라는 게 이 우리가 찾은 식의 n에다가 1 넣은 거랑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아 그래서 an은 2n 플러스 3이라고 그냥 써도 돼.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n이 2 이상이다. 근데 여기다가 1 넣어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넣어도 5고 sn에다가 1 넣어도 5니까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그냥 일반항을 2n 플러스 3으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얘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항 찾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일반항을 여기다 집어넣고 시그마 돌리면 되는데 자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그러면은 2K 플러스 3일 거고요. AK 플러스 1 그러면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거니까 2K 플러스 5가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공부를 좀 했다면 이거 보자마자 머릿속에 빡빡빡 떠올라야 돼요. 부분분수가 딱 떠올라야 돼요. 부분분수. 자, 그래서 부분분수를 적용시켜주면 부분분수 공식을 적용시켜주면 자, B-A분의 그럼 2분의 1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2K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맨 앞에 달아놓고서 K 자리에 1부터 넣으면서 나열하면 돼요. 1 집어넣으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2 집어넣으면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뭐 지워지는 게 바로 보이니까 바로 띵띵띵 가가지고 마지막 항으로 갑니다. 20을 집어넣으면 43분의 1 마이너스 4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쫙쫙쫙쫙쫙 지워지고요. 남은 것은 5분의 1 빼기 45분의 1 그러면 2분의 1 하고 자 괄호 안에 있는 애들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45분의 9에서 1 빼니까 8이죠.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곱하면 45분의 4가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논술형 2번이에요. 논술형 2번은 직선이 두 개 나왔는데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떤 느낌을 좀 보기 위해서 직선을 좀 그려보면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y절편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서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 직선에다가 y는 n이라는 직선을 하나 그었어요. y는 n. y는 n이면 이렇게 가는 상수함수죠. 가로로 가는 상수함수.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y는 n을 하나 그어보면 보이죠? 지금 y는 n하고 여기서 한번 만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만났다는 게 보이는데 요 지점, 여기 이 첫 번째 함수와 만나는 점 여기를 an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 여기를 bn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an과 bn의 x좌표가 뭐예요? 이게 질문인데 an, bn은 y좌표가 n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함수의 y자리에 n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n은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이고요. 3 넘기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죠. 그래서 3 넘기면 이렇게 되고, 자, x값 찾는 게 목표니까 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 번씩 곱해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요게 지금 an의 x좌표예요. 요거. 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bn의 x좌표를 구하는 것도 얘는 여기다 써볼게요. bn도 요 식에다가 y자리 n 집어넣고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n은 3분의 1 x 빼기 1이다. 그럼 요거 넘기고 양변에 3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x는 3n 플러스 3이죠. 요렇게. 자, 다시 말하면 여기 만나는 요 지점의 x좌표를 구해보니까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 여기서 만나는 요 지점의 x좌표를 구해보니까 여기는 3n 플러스 3이야.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만데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를 우리는 선분 an, bn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기본적인 상식이죠.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큰 놈의 값에서 작은 놈의 값을 빼준다. 그러니까 3n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을 빼준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다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이 길이가 5n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5n 플러스 9가 이제 3번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번. 자, 3번에서 지금 우리가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죠. 일반항. 그쵸?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B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AK, BK 여기에 들어갈 식이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그죠? n만 k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k 플러스 9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면 되겠고요. 이게 뭐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합으로 하셔도 되고 시그마 성질로 푸셔도 되고 아무래도 시그마가 좀 좋죠. 그래서 시그마 뿌리면요 5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9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시그마 공식 쓰시면 되고요. 그럼 55가 나오죠? 55에다 5 곱하면 275 플러스 요거는 상수니까 10이랑 곱해서 90 그러면 36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논술형 3번 문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 나와 있죠. 라지 R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인 C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사인 법칙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소문자 C도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보자마자 사인 C분의 C가 2R이다가 생각이 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사인 C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R이면은 11분의 6 루트 3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곱해버릴까요? 여기다 곱해버리고 여기다 곱해버릴까요? 이렇게? 이러지 말까요? 뒤집을까요? 지우고 뒤집읍시다.
루트 3, 양변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요거 없어지고요. 요게 루트 11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면 좌변은 사인 C분의 1, 요거는 11분의 6 루트 11. 그러면 여기 양변에 역수 취해버리면 되니까 양변 역수 만들면 사인 C는 6 루트 11분의 11이 되겠고, 유리화 시켜주면 6분의 루트 11, 요렇게 사인 C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A를 찾아야 되는데 A를 사인 법칙으로 찾을 수 있느냐? A는 사인 법칙으로 못 찾아요. 그쵸? 못 찾아요. A의 각도가 없거든요. 라지 A가 없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못 찾아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 텐데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코사인이 하나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찾은 사인 C를 이용해서 뭘 찾으면 되겠다? 코사인 C를 찾으면 되겠다. 그쵸? 자, 코사인 C부터 찾아봅시다. 코사인 C를 찾는 방법은 뭐 이렇게 찾으면 되죠. 루트 한 다음에 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C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럴 때 맨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글이라고 했죠. 사인 값 하나 주어졌는데 코사인 값 찾아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사인이 6분의 루트 11이 되는 삼각형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루트 11, 그리고 요각을 C라고 하면 요때 사인 값이 6분의 루트 11이 되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한번 돌려주면 여기가 5가 나옵니다. 5. 그럼 요 그림에서 얻어지는 사인 값은 코사인 값은 6분의 5가 되죠. 그죠? 요 공식이 편한 사람들은 요걸로 하시고 요 그림이 편한 사람들은 그림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로 했든 코사인 C가 6분의 5이긴 한데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고민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려서 풀 때도 부호는 정할 수 없다 그랬고 요렇게 풀어도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 붙는 것이 맞는 공식이기 때문에 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C가 0도부터 90도 사이다. 예각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예각이면 코사인은 1사분면이니까 양수겠네. 그래서 코사인 C의 값은 6분의 5라고 찾아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우리가 코사인 C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C제곱으로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제곱 이거 얼마냐면 3이네요. 3은 A가 지금 찾고 싶은 거죠. A제곱 플러스 자 B제곱은 9죠. 9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C 방금 찾은 거 6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보니까 2랑 3이랑 같이 해가지고 6이랑 지워지네요. 그럼 남아있는 식을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고 자 2, 3의 마이너스니까 A 값이 2 또는 3인데 둘 중에 뭔지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 보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B라는 변이 3이었기 때문에 3은 탈락, A는 그러면 2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요렇게 됐고 마지막 3번은 문제가 안 보이네요. 이게 삼각형 ABC 넓이 구하는 게 3번입니다.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 충분하게 가지고 있죠. 그죠? 세 변의 길이 다 알잖아요. 세 변의 길이 다 알고 사인 값도 하나 알잖아요. 사인 C 알고 있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 중에 2분의 1 AB 사인 C 이거 바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한 다음에 A 값이 2였고요. B 값이 3이었고요. 사인 C가 6분의 루트 11이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답은 2분의 루트 11 요것이 3번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이를 다 해봤고요. 시험 그 결과를 보고 내가 풀이를 정말 꼼꼼하게 찍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해가지고 요렇게
여기 나온 문제들 기출에서 이제 우리가 몇 회 안 남았어요. 몇 회 기출 풀고 나면 바로 이제 실전인데 기출에서 내가 한번 마주친 문제들 그거랑 유사한 문제들은 다시 만나면 맞추겠다라는 각오로 잘 안 되는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영상을 활용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